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었던 인구자질 향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저출산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령화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출산율은 1990년대 후반에는 1.4에서 1.5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 빠르게 낮아져 2002년 이후에는 1.2명 이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4차 기본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시기 정부의 저출산 관련 인구정책 추진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추진 과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출발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모성 보호 강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친화 사회 문화를 조성하며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빈곤 아동의 자활, 자립 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기본계획에서와 동일하게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하는 사항도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제1차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점 추진 사항 중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제1차 기본계획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데 특히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에 더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유연 근로제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점을 두는 과제가 달라지면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원 대상이 다른 계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긴 했지만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지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추진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꾀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만혼 또는 비혼이 증가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 관련 대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주거와 같이 사람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는 요인을 해결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저출산 원인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목표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되었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목표와 함께 추진 과제가 제시된 바 있는데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추진 과제 대신 추진 전략 4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추진 전략을 보면 청년 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가 첫 번째로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으로는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 포용적 가족 형태 인식 확산 등을 통한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세 번째 전략으로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추진, 네 번째 전략으로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차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출산율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19년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패러다임이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바뀐 것입니다. 출산 장려보다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크게 보면 제3차 기본계획 도입 시점부터 이미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 및 추진되어 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3차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근거해 저출산 관련 정책이 추진된 결과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확대되었고 난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또 영유아나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도 확대되었고 출산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및 주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출산율을 높인다는 정책 추진의 기본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높아지기는커녕 더욱 낮아져 2018년 처음으로 1명 이하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0.84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특히 2010년대 후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2010년대 후반에 오히려 합계 출산율 하락 양상이 더욱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제3차 기본계획 수정안에서 출산율 제고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했는데 제4차 기본계획은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를 보시면 목표에 출산,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추진 전략을 보면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 분산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영아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공보육을 강화하며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며 결혼, 출산, 육아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2자녀까지로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한 부분도 주목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정책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에 패러다임을 전환한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아직 그 효과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0년 0.84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낮아졌습니다. 2024년 0.75명으로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크게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한 변화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기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기 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